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그리고 법인 대표들이 강남에 있는 많은 자산가분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7가지 이유, 그분들이 말하는 종신보험의 장점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자산가분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여유로우니까. 그쵸? 이분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의 흐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슬퍼할 겨를도 없죠. 바로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세금 액수도 문제지만, 액수가 크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이니까, 비유동 자산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상속세율을 보면 지금 현재는 50% 구간이 최고 세율 구간입니다. 과세가액이 30억이 초과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누진공제 4억 6천 여기서 빼줍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과세가액이 50억이다. 그러면 50% 25억에서 4억 6천 빼주니까 20억 4천을 현금으로 내야 돼요. 아무리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 상속인들의 이 상속세 부담이 엄청난 거죠. 배우자나 자녀 2명 있다고 가정을 해서 25억일 때와 자산이 200억일 때는 재산 규모는 8배밖에 차이 안 나지만 상속세 규모는 48배가 증가합니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엄청나다는 거죠. 200억 자산가가 77억을 현찰로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정말 영혼까지 털리는 겁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게 현금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건물을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을 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때 이 문제점들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상속이 개시되면 국세청에 돈을 내기 전에 금융기관이 하나 끼어들죠.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사망보험금을 현찰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현찰을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국세청으로 주면 되는 거죠. 깔끔하죠. 그러면 이 건물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회전되는 시스템인데 7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내용이 쉬우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을 하고 초회 보험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망보험금 나갑니다. 내가 직접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임대료를 모아가지고 내 상속세 이만큼 모으라고 해야지 일단은 모으지도 않고요. 내가 그 모으는 동안 기다릴 수도 없어요. 언제 사망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종신보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적시성으로 너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점, 자산가분들이 말하는 두 번째 장점은 이겁니다. 상속재산 담보대출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꼬마 빌딩 같은 건 어차피 감정평가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산이나 토지, 땅, 논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는데 상속세가 모자라서 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난 상속세를 냈는데 감정평가가 노출이 되면서 상속세 이거 조사 기간이 1, 2년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감정평가가 있었구나. 그러면 상속세 더 내세요라고 연락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요것도 방지할 수 있는, 대출 자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담보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장 현금을 6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겁니다. 금매. 그러면 당연히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분명히 건물 100억짜리를 내려줬는데 금매로 내놓다 보니까 80억 정도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럼 80억 남았죠? 거기에서 세금 45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5억 남는 겁니다. 100억짜리가 갑자기.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안 하고 다른 투자자산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타이밍 맞춰서 고점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처럼 폭락한 상태에서 내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투자자산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거 같아요. 적게 내고 많이 받아요. 이따 제가 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적게 내는지. 그리고 6번째, 우리가 결국 상속세는 5년 동안 연부연납, 5년 동안 할부로 낼 수가 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은 기간이죠. 그쵸? 근데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면 최대 20년은 나눠서 낼 수 있는 겁니다. 더 적은 금액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연부연납은 세금이 20억이면 20억을 그냥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자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종신보험은 그 상속세보다 적은 금액을 훨씬 더 긴 기간에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장점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간주상속재산 회피 가능합니다. 우리 사망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 우리 상증세법 8조에 나와 있죠. 보험금도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 근데 합법적으로 설계를 잘하면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완벽한 상속재원이 되는 거죠. 이 7가지 이유를 자산가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 너무 막 이렇게 나는 이야기 안 들을래 이런 마음은 없다면 종신보험은 상속재원으로 정말 큰 가치가 있고 벌써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상속세라는 게 솔직히 미리 준비하면 뭔가 아깝고 번거롭고 그리고 당황스럽기까지 아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근데 막상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나는 상속세 못 내겠다. 또는 상속세를 내가 냈으니까 구상권 청구하겠다. 재산분할 소송한다. 유류분 청구 소송하겠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주변에 아마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장 상속세 낼 돈 없으니까 선산을 파는지 파네 마네, 건물을 금매로 내놓네 마네, 그쵸?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없어요. 자산가분들이. 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잡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힘이 아주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것보다 조금 더 정돈된 부에 이전이 가능할 것이고 좀 더 절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쟁까지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속재산을 최소화하고요. 상속재산을 빼는 공제되는 금액을 최대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표 구간에 들어가는 금액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적게 나올 거예요. 상속재산 가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공제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사전 증여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배우자 증여, 특히 배우자 공제,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상속 관련 절세 상담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1단계에는 상속 개시 전 단계에 우리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 수증자 분상 증여 굉장히 많은 절세 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줄이고 상속세 납부 단계에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상속 종료 후에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문의 주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입맛에 맞게 상담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세금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세금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시드리는 금액은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사망보험금 5억 기준으로 자산가분들이 돌아가실 때 지금 현재 가입할 때 75세예요. 남성일 경우에는 1신합 기준으로 3억 9천 내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2천 정도가 저렴해요. 65세인 분들이 미리 준비한다. 1신합으로 3억 1,500만 내면 됩니다. 50세 분들은 2억 2천 내시면 돼요. 40세 분들은 1억 7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5억을 사망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절세 효과가 탁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3가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주 상속재산, 보험금,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피하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을 잘 하라라고 상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겠죠, 계약자에. 자, 자금 출처를 만든다고 현금 증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준비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요. 일시납이 어렵다. 자금 출처가 어렵다는 거죠. 일시납으로 납부할 여력은 되는데 자금 출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월납으로 하는 겁니다. 5년에서 20년 납으로. 그래도 연부연납보다는 훨씬 절세 효과도 있고 기간적으로도 여유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라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훨씬 더 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와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고 싶으신 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신 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부의 온전한 대물림 전략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